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안보를 오랫동안 분석해온 엘리야 파텔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동북아시아의 바다 밑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하지만 세상을 뒤바꿀 만큼 거대한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십 년간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금기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핵잠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금기가 깨졌습니다. 핵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동맹의 틀을 뒤흔드는 판을 바꾸는 카드로 불립니다. 제1장 40년 금기가 깨진 이유. 트럼프 대통령과 당시 한국 대통령의 만남.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이 스스로 강해지는 것을 은근히 막아왔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자신이 모두 통제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오랜 규칙을 트럼프 대통령이 깨버렸습니다. 왜 트럼프는 모두가 피했던 이 문제를 허락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몇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 해군이 너무 커졌습니다. 둘째, 북한이 대륙 간탄 도미사일 ICBM을 완성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셋째, 미국은 이제 해외에서 돈 쓰는 것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트럼프의 생각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한국이 강해질수록 미국이 짊어져야 할 짐은 가벼워진다. 바로 거래식 안보관이 작동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한국이 강해질 만큼 실체적인 능력을 갖춘 믿을 만한 동맹이라는 미국의 현실적 판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2장 한국은 OK, 일본은 NO. 더 흥미로운 사실은 트럼프가 일본과의 동맹은 강화했지만 이 핵잠 문제만큼은 일본과 단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 한국은 허용하고 일본에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일본이 핵잠을 갖게 된다면 미국이 만들었던 동북아시아의 해양 질서가 오히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본이 강해지면 중국, 러시아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서 미국이 원하는 관리 가능한 긴장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게다가 미국 정가의 분위기도 과거 진주만을 기습했던 일본보다는 한국을 더 신뢰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계산법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을 갖는 것이 미국의 비용을 줄이고 동맹국들의 반발을 줄이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가장 크게 낼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략의 무게중심이 한국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제3장 바다 밑의 공포. 중국의 가장 큰 걱정. 한국 잠수함 아이콘이 중국 전략 잠수함. 한국 핵잠이 등장하면 가장 먼저 놀라고 긴장할 나라는 당연히 중국입니다. 핵잠수함은 오랜 기간 물속에 숨어서 작전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항공모함 부대가 움직이는 길과 핵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잠수함 전략 잠수함이 활동하는 구역이 한국 핵잠의 은밀한 작전 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특히 한국은 잠수함이 내는 소리를 줄이는 기술, 즉 소음 억제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국 해군이 아직 완전히 따라잡지 못한 분야죠.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핵잠은 중국이 자랑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전략의 약점을 건드릴 수 있다. 핵잠 한 척이 중국의 거대한 해군 전략을 흔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4장 이 긴장은 당연히 일본으로 이어집니다. 일본은 동해와 태평양에서 수십 년간 자신들이 잠수함을 잡는 능력, 최고라는 개념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핵잠의 등장으로 이 우위가 흔들릴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방어 위주의 해군 전략을 썼기 때문에 한국의 공격 능력이 갑자기 커지면 일본도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동함대는 이미 낡아가고 있는데 조용하고 오랫동안 바다에 머무를 수 있는 한국 핵잠은 러시아 해군의 움직임을 막는 새로운 걸림돌이 됩니다. 러시아는 극동에서의 전략적 거점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중국의 경계, 일본의 걱정, 러시아의 부담은 모두 다르지만 결국 한국 핵잠이 동북아 바다의 흐름 자체를 바꾼다는 하나의 긴장으로 연결됩니다.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략 자산의 배치와 작전의 기본 구도가 바뀌는 큰 변화입니다. 제5장 강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 반도체 생산 라인, 한국 무기체계 자주포, 전차, 미사일의 위용. 한국의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은 어느 한 정부의 정책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은 군사 강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에서 으뜸입니다. 잠수함, 구축함 같은 큰 군함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인공지능 같은 첨단 산업 기술이 현대 무기에 그대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전차, 자주포, 미사일, 레이더, 함정까지 모든 것을 자국 내에서 완벽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세계 유일의 중견국이다. 여기에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3중의 압력이 한국의 군사, 현대화를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할 일로 만들었습니다. 핵잠은 바로 이 필연적인 흐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무기입니다. 결론, 새로운 균형자. 결론적으로 한국의 핵잠 보유는 동북아시아의 해양 질서가 완전히 새롭게 짜이는 신호탄입니다. 미국은 짐을 덜게 되고 일본은 전략을 바꿔야 하며 중국과 러시아는 더 많은 힘을 한국을 견제하는 데 쏟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 남중국해의 긴장을 겪고 있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들은 오히려 한국을 지역 안정을 지켜주는 새로운 힘으로 바라보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의 핵잠 보유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남중국해까지 이어지는 해양 패권의 중심축이 한국으로 이동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바다 밑에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탄생입니다. 엘리야 파텔 감사합니다.